65세, 퇴직 후 월급 50만 원짜리 일자리 찾았습니다. 은퇴 후 살아남는 법.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노후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퇴직하고 연금이나 받으며 살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답답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퇴직 후 삶이 이렇게 길 줄 몰랐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어지니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최소 20년은 남았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 일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일을 찾습니다. 문제는 5060대에게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선택한 일자리와 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퇴직 후 월급 50만 원짜리 일자리의 현실. 먼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은퇴 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월 5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67세 김씨,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김씨는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65세가 되던 해에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지만 생활비 보탬이 됐고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오며 가며 대화도 나누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김 씨는 경비원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66세 박 씨, 마트에서 일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다. 박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마트에서 간단한 진열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일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몸을 적당히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간단한 물건 정리와 손님 응대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나는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70세까지는 계속 일할 것이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례 3. 64세 이 씨, 유튜브로 월 50만 원 벌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퇴직 후에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한 후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퇴직 후 생활을 브이로그처럼 기록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건강관리법, 소소한 일상, 노후생활 팁 등을 공유하면서 구독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유튜브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경험한 걸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기니까 보람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 씨처럼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득을 만드는 6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유지. 무료하고 우울한 노후가 아니라 바쁜 일상이 유지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니 고립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고려할 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일상 유지. 너무 불규칙한 일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기. 경비원, 마트 진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더 즐겁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스스로 설계하자.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제적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월 5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일과 삶의 균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 후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단순한 근로활동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과학적 원칙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뇌는 더 건강하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고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뇌의 헤마이포캠퍼스와 전두 옆프론털 로브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며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이를 지속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두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퇴직을 늦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4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퇴직을 1년 늦출 때마다 치매 발병 확률이 약 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천법. 새로운 일자리에서 학습이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라. 새로운 기술 습득, 고객 응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을 고려하라. 컨설팅, 코칭, 글쓰기, 영상 제작.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강의, 상담, 매장 관리 등. 2. 조금씩 꾸준히 일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적절한 신체 활동이 노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2016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BMJ 스포츠 메더선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1525시간 정도 가벼운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무조건 쉬는 것보다 적당한 강도의 신체 활동이 포함된 일이 오히려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신체적 효과. 근력 유지, 일상 생활에서의 독립성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혈액순환 개선 및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증가. 실천법. 서서 하는 일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이 포함된 직업을 고려하라. 예, 도서관 사서, 경비원, 가벼운 배송 업무.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직업보다는 움직임이 필요한 직업을 찾아라. 최소한 주 3회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라. 3. 목적 없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실천법. 기존의 직장 경험을 살려 멘토링, 강의, 컨설팅 등의 일을 고려하라.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라도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보람 있는 일을 찾아라. 나의 경험을 책,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라. 결론, 은퇴 후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 경제적 목표, 삶의 의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는 일을 찾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자. 새로운 배움과 인간관계가 포함된 일을 선택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며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